단어처럼 외우겠습니다. 쿵자잔 짠짜자. 안녕하세요, 유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립소 리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기초 과정에서 꼭 필요한 스트로크 리듬 외에 뒤에 콤비네이션 주법을 샘플로 즉석에서 다뤄봤는데요. 이 시간부터는 조금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듬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르페지오 주법도 기본적인 형태를 알아본 다음에 전체적인 지판을 활용해서 멜로디 치는 요령, 그리고 이 전 시간에 샘플로 다뤄놨던 콤비네이션 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타의 가장 기본적인 스트로크와 아르페지오 기본 주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어느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주해드리지 않고 제가 기본 리듬을 잘 치는 요령, 그리고 기본 리듬을 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기본 리듬을 잘 세팅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립소 리듬은 4분의 4박자 곡 중에 느리지 않은 노래들, 약간 가볍고 경쾌한 노래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리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든지 참 잘 어울려서 옛날 통기타 가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노래할 때도 가장 편한 주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단어처럼 외우시겠습니다. 칼립소 리듬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쿵, 짜잔, 짠짜자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쿵, 짜잔, 짠짜자, 쿵, 짜잔, 짠짜자, 쿵, 짜잔, 짠짜자, 쿵, 짜잔, 짠짜자. 느린 동작을 하면 쿵은 저음을 의미합니다. 쿵, 저음 쿵. 그 다음에 짜자는 고음에서 짜자인데 짜 다음에 자는 밑에 니은 받침을 붙인 이유는 그 다음 음과 밑에 붙임줄로 인해서 길어졌기 때문에 짜, 잔으로 해서 니은 받침을 붙여서 길게 표현한 겁니다. 짜, 잔, 짠, 짜자. 짜, 잔 다음에는 사실은 내려치는 게 허치는 행동이죠. 허치는 동작이죠. 그래서 허치는 동작을 빼먹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짜자, 헛짠, 짜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쿵, 짜자, 헛짠, 짜자. 자, 방향을 바꿔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칼립소 리듬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쿵, 짜잔, 짠, 짜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쿵, 짜잔, 짠, 짜자, 쿵, 짜잔, 짠, 짜자. 여기서 쿵이란 뜻은 저음부를 때렸다는 뜻입니다. 쿵. 짜잔, 고음이죠. 짜는 내려칠 때, 잔은 올려쳤습니다. 근데 잔에다가 니은 받침을 붙인 이유는 자, 허치는 부분까지 음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짜자잔. 그래서 자자, 헛짠, 자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쿵, 자자, 헛짠, 자자. 이 부분을 쿵, 자, 잔, 짠, 자자 이렇게 단어처럼 외우겠습니다. 쿵, 자, 잔, 짠, 자자. 아셨죠? 그래서 쿵, 자잔, 짠짜자. 칼립소를 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물론 전체적으로 다 치는 부분도 어느 곡에 따라서 또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입체감 있는 주법은 첫 음은 반드시 저음, 쿵, 베이스 음을 충분히 올려놓고 그 베이스 음이
쿵 하고 울리고 있는 아래 음에다가 입체감 있게 고음에서 고음 리듬 소리를 같이 입체적으로 세팅하는 주법입니다. 그래서 쿵, 짜잔, 짠짠.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저음, 고음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고음 부분에서 내려치고 올려치는 부위를 반드시 똑같은 부위를 치셔야 됩니다. 내려칠 때는 한 서너 줄을 잘 쳤는데 올려칠 때는 한 줄, 두 줄 맞고 대충 올라오면 내려치는 소리는 이렇게 조금 폭넓은 화음 소리를 갖고 있는데 올려치는 소리는 거의 1번 줄 위주로 소리 나면 귀에 거슬리는 어떤 리듬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비교해 드릴게요. 자, 제가 내려치고 올려치는 부분을 정확하지 않게 균일하지 않게 쳐보겠습니다. 기타를 오래 치신 분들도 가장 많이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고 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소리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려치는 음, 올려치는 음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범위를 균일하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적당히 쳐서 소리가 아름답지 않게 들리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음과 고음 구분하고 내려치는 부위가 만약에 이렇게 서너 줄 맞았으면 올려치는 부분도 그대로 내려쳤던 역방향으로 올려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리듬 치실 때 주의할 점은 맨 아래 1번 줄 소리를 강하게 걸면 이렇게 1번 줄 소리가 가장 강해지고 나머지는 약해지면 멀리서 들으면 1번 줄 소리만 강하게 들리기 때문에 1번 줄 소리를 사실 내려칠 때도 약간 수평을 유지하면서 직선으로 내려치신 게 아니고 약간 비행기가 이륙하는 느낌으로 1번 줄 쪽에서 손이 회전되는 형태로 쳐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올려칠 때도 반드시 그 역방향으로 맞으셔야 돼요. 내려칠 때 이렇게 쳤는데 올려칠 때 이렇게 치면 치는 범위가 다르죠. 리듬표에서 나타내는 음표는 모두 다 균일한 음을 나타낸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내려칠 때와 올려칠 때 범위가 똑같아야 된다. 이 점을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요런 소리가 나오겠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저음 칠 때도 코드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G코드일 때는 6번 선부터 충분히 맞아도 저음 부분 서너 줄을 충분히 때려도 좋은 소리가 들리는데요. 만일에 D7, D계열, D마이너 같은 경우는 6번 선을 절대 때리지 않는 마음으로 치셔야 됩니다. 자, D7 같은 경우는 6번 선을 만일 뮤트를 못하고 6번 엄지손가락으로 뮤트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6번 선을 쳐버리면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상한 굉음 같은 게 들리죠? 그것은 6번 선이 D7을 구성하는 코드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엄지로 6번 선을 뮤트를 해서 소리가 맑은 소리가 못 나게 뮤트를 꼭 하시고 스트로크를 하셔야 되고요.
6번 선부터 강하게 때리긴 했지만 아까처럼 이런 미음, 굉음이 발생하지 않죠. D7에서 미음은 D7 코드일 때 미음은 굉음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이걸 막으면 미 소리가 들리긴 들리지만 이렇게 탁한 소리로 변해서 음정이 없이 들리기 때문에 훨씬 좋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가급적 스트로크 하실 때도 6번 선부터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6번 선을 피해서 5번 선부터 맞는다, 맞춘다 라는 마음을 치시면 6번 선이 맞더라도 아주 얇게 맞아서 소리가 불필요한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자, D7, D 계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C 코드 같은 경우도 손가락 4개를 써서 6번 선까지 제어를 했을 때는 6번 선을 강하게 쳐도 좋은데요. 만일에 상황에 따라서 3번을 이용해서 6번 선을 개방형으로 만들고 3번 손가락으로 도를 눌러서 손가락 3개로 C 코드를 잡을 경우는 역시 6번 선을 피해 주시는 게 좋은 소리를 내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것보다 6번 선이 가급적 맞지 않도록 5번 선 정도부터 F 코드도 풀그립 또는 발의 그립을 잡았을 때는 6번 선부터 치시면 되겠지만 쉐이크 핸드 그립을 잡았을 때는 6번 선을 뮤트 하시고 오른손 스트로크도 6번 선부터 강하게 걸리는 게 아니고 5번 선 정도부터 치는 느낌으로 치시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칼립소 리듬을 정밀하게 잘 익히신 다음에 예제곡을 칼립소 리듬으로 되어 있는 곡을 편안하게 쳐보시기 바랍니다.